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이 시간 종목 상담 저희 전화번호 나가고 있죠. 빠르게 전화 주시고요. 문자도 남겨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딜사이트 경제TV 개인정보보호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담할 때 받았던 개인정보들 별도의 목적으로 저희가 활용하지 않는다는 점도 참고해 주세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상담으로 유튜브 채팅부터 받아보겠습니다. 존중님 반갑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가지고 계시고요. 매수가는 44,850원에 비중은 20%시네요. 들고 가기에 정신건강에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방송에서는 안 좋다고 해서 대표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아마 뭐 다른 방송을 통해서 이 삼성전자 우선주에 대해서 이야기 들었을 때 조금은 부정적인 견해가 들려왔던 것 같은데요. 또 우리 대표님 입장은 어떨지 한번 들어보고요. 자, 지금 시장에서는 0.11% 소폭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시청자님 아직 수익권이신데요. 자, 이럴 때는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대표님? 일단 삼성전자 우선주도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뭐 결을 비슷하게 가져가니까요. 삼성전자라는 이제 종목을 놓고 봤을 때는 뭐 부정적인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듯이 이 업계에서 1등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 있고 2, 3등 기업들이 있잖아요. 추격해가는 기업들. 근데 이 1등을 유지하게 되면 계속해서 프리미엄을 부여받으면서 탄력적으로 더 올라갈 수가 있는데 1등을 뺏기면 그때부터 문제가 돼요. SK하이닉스한테 HBM 패권을 뺏겼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제 프리미엄을 이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에게 뺏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런 과정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엄이 꺼지면서 상당히 좀 저평가되는 단계로 들어서고 있고 SK하이닉스는 그 프리미엄을 부여받으면서 상당히 탄력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죠. 이거는 이 시장이 무너지거나 전반적으로 주가가 조정이 나올 때 그리고 업황이 살짝 사이클을 벗어났을 때 더 이제 여실히 보여지는데 삼성전자나 삼성전자 우 같은 경우에는 추세가 무너지면서 꺾였는데 SK하이닉스는 탄력적으로 주가를 받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뭐 차트를 보더라도 지금 현재 비교가 충분히 가능한 상황입니다. 지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뭐 엔캐리 트레이드 이후에 추가적인 낙폭을 보여주지 않고 계속해서 주가를 유지해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뭐 이전에 상승했던 부분을 또 고려를 해보면 저는 그렇게 많이 또 빠졌다라고 생각되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삼성전자나 뭐 삼성전자 우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이제 추세가 망가지면서 무너졌거든요. 이 망가진 이유가 결국 프리미엄을 뺏기는 단계로 간 겁니다. 올라갈 때도 SK하이닉스 대비해서 상당히 이제 상승폭이 제한적이었어요. SK하이닉스가 먼저 올라갔고 더 많이 올라갔습니다. 빠질 때는 삼성전자가 더 많이 빠지고 방어를 제대로 못 해줘요. 왜냐하면 프리미엄을 SK하이닉스에 뺏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는 많이 빠지니까 삼성전자가 좋지 않을까? 뭐 물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닌데요. 저는 기왕이면 프리미엄을 뺏어온 자를 투자를 고려하는 게 훨씬 더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삼성전자 우 그러면은 앞으로 더 빠질 것이냐 이게 이제 우려될 수는 있는데 저는 이제 PBR 1.0 아래 단계로 떨어진 수준이라 삼성전자를 기준으로 봤을 때요. 그래서 저는 저가 매수세는 충분히 들어올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은 긍정적이지만 추가 매수를 한다라는 거는 저는 그렇게 권장드리고 싶진 않아요.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 SK하이닉스랑 같이 담아가지고 오히려 포트폴리오를 조금 그 섹터 안에서 분산을 시키는 게 조금 더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언드리고 싶습니다. 네, 존중님께서 유튜브 채팅 귀엽게 남겨주셨어요. SK하이닉스는 세탁기, 에어컨, TV 안 만들잖아 유유하고 보내주셨거든요. 자, 아마 그런 가전제품에 대해서 우리에게 삼성전자가 조금 더 친숙하게 느껴지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존중님 추가 매수는 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비중을 더 싣게 된다면 SK하이닉스 쪽도 함께 담아서 두 종목 동시에 봐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상담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고요. 성공 투자하세요. 저희 이어서 다음 상담도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한 통 연결돼 있다고 하네요. 시청자님 바로 만나뵐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연결 잘 되셨고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디 편찮으세요? 아니, 목이 좀 잠겨서 그래요. 네, 오늘 목이 좀 잠기셨구나. 어떤 종목 네. 궁금하세요, 오늘은? 마음의 AI고요. 네. 17,500원에 10%요. 네, 마음 AI 가지고 계시고 매수가 17,500원에 비중 10%. 네. 마음 AI 혹시 언제 들어가셨을까요, 시청자님? 이게 좀 오래 한 5개월, 6개월 됐는데요. 네. 조금 높았는데 먼저 오를 때
상담했더니 조금 추가 매수하면은 나올 수 있다고 해서 추가 매수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내가 18,000에 걸어놨다가 못 나왔어요. 아. 조금 모자라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그럼 우선 추가 매수 한 차례 진행하셨고 18,000원에서 탈출 기회를 엿보셨는데 아쉽게 놓친 상황 저희가 네. 이해했습니다. 오늘 대표님과 함께 전략 다시 한번 세워볼게요. 네. 대표님, 마음 AI 그래도 꽤 오랜 기간 가지고 마음고생 중이신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대처해보는 게 좋을까요? 라임을 잘 맞추셨네요. 일단 마음 AI 같은 경우 이제 AI 관련해서 지금 수혜를 좀 볼 걸로 기대를 하고 있기는 한데 고점 대비해서 낙폭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더 올라가는 걸 보려면 좀 기술적인 부분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마음 AI 같은 경우에는 과거 이제 상승한 이후에 무너지고 나서 바닥 부근에서 탄력을 보여준 거라 저는 이제 최종적으로 봤을 때 10,000원이 깨지게 되면 굉장히 위태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10,000원을 이탈하게 되면은 물량을 최대한 좀 어느 정도는 줄여주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고요. 만약에 10,00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저는 조금 더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는 일봉상 여기 맨 위에 있는 이동평균선이 200일선이거든요. 이 200일선 지금 저항을 한 차례 맞았어요. 그래서 이제 조정이 나왔는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것이냐? 뭐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현재 바닥 구간 이제 10,000원에서 계속해서 지지라인을 형성해 줬는데 이게 과거에 2022년도죠. 이때 조정이 세게 나오면서 받쳐줬던 가격대 근처예요. 그래서 이때 근처 이 10,000원 가격대 근처에서 지지라인을 구축해 준 건데 이 이후에 반등을 보여주면서 저점을 올리는지를 계속 보셨으면 좋겠어요. 원래 10,000원 지지라인을 구축하면서 바닥을 잡아줬는데 이번에 반등 나왔던 바닥 구간은 12,500원입니다. 그래서 12,500원 근처에서 바닥을 올려줬죠. 제가 여기 동그라미 쳐드렸죠. 이러면서 올라가면서 이렇게 바닥을 들어올리는 뭐 상승을 했다 떨어졌다 하면서요. 이렇게 우상향을 하면서 바닥을 올리는 이런 패턴이 계속 나와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결국 200일선 위로 올라가게 되면 추세적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이 저는 꽤 있다라고 보여져요. 테마 자체는 굉장히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어찌 됐건 지금 미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적으로 AI 모멘텀 자체가 계속 시장의 주류로 남아있기 때문에 시기상으로는 앞으로 가능성이라든지 이 테마나 업종으로 돈이 계속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져요. 근데 지금 항상 이런 업종들의 특징이 뭐냐면 수익화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마음 AI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게 되면 이익이 제대로 나고 있는 단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비중이 10% 정도 되시는데 추가 매수는 저는 더 이상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0% 이상으로 비중을 들어갈 만한 종목은 지금 현재 이익이 어느 정도 잡혀 있거나 날 걸로 기대되거나 최소한 그런 정도는 나와줘야 되거든요. 저는 현재 상황에서 내년 내후년까지도 지금 컨센서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익과 순이익이 계속 적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2026년도까지도 아직 수익화를 기대하기가 어렵다라는 뜻인데 이런 기업에 과감하게 투자하거나 비중을 확대하는 건 저는 좋지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추가 매수를 하셨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도 저는 안 하시는 게 어땠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왜냐하면 물론 올라가서 빨리 탈출하면 더 좋기는 한데 보통 저는 추가 매수를 이런 종목들 아직 이익 구조를 내지 못하고 있는 기업들을 추가 매수를 고려하실 때는 이익 구조가 어느 정도 가시화되기 시작할 때 추가 매수를 고려하시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근데 마음 AI는 물론 이제 업종이 괜찮아서 돈이 계속 유입돼서 주가가 올라가서 수익을 보고 나오시는 타이밍이 나올 것 같기는 한데 다음부터 매매를 하실 때는 수익화가 어느 정도 좀 가시권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추가 매수를 고려하시라고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이미 이제 추가 매수를 하셨으니까요. 10,000원 이탈하지 않으면 200일선 돌파를 노려보시면서 뭐 17,500원 위로까지 전고점 돌파까지 계속 좀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끝으로 정리 한번 도와드릴게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10,000원 꼭 체크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10,000원 선 이탈하게 되면 물론 뼈 아픈 일이지만 어느 정도 비중을 덜어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10,000원 지켜주게 된다면 조금 더 끌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더 이상 추가 매수는 안 하는 게 좋다고 의견 주셨고요. 지금 지니고 계신 비중 그대로 쭉 한번 끌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상담 괜찮으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성공 투자하세요. 네.
네, 저희 이어서 다음 상담으로 유튜브 채팅 받아보겠습니다. 브로드 TD님이 문의 주셨고요. YTN 궁금하시다고 하시네요. 매수가는 5,050원, 그리고 비중은 4%십니다. 언론사 대표가 되고 싶었으나 돈이 없어서 인수를 못했네요. 엑시트 가능할까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언론사 대표가 꿈이라고 하시고요. 우선 탈출 전략 세워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1.47% 올라오면서 4,130원 선에 있는데요. 자, 언론사 대표는 못해도 탈출은 해야죠. 네. 어떻게 전략 세워드려야 될까요? 일단 뭐 탈출을 좀 기원을 저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지금 현재 상황에서 좀 어떻게 될 가능성이 높은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매수가가 5,000원 근처니까 사실 지금 최근에 좀 급락이 나오기 전에 매수가 부근까지 좀 가셨던 것 같아요. 비중은 그렇게 높지가 않으셔가지고 좀 다행인 것 같습니다. YTN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일단은 기업 먼저 좀 보자면은 적자폭이 좀 커지고 있는 단계예요. 그래서 저는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게 만약에 추가적으로 나오게 되면 빨리 빠져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고요. 여기에서 이제 지지라인을 좀 구축을 해드릴 건데 현재 요 구간이죠. 3,000 대략 이제 800원 구간, 3,800원 부근에서 어느 정도 저항을 맞았던 구간인데 여기를 이제 지지라인으로 구축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제 종가 기준으로 이탈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면은 쭉 가져가셔가지고 다시 반등을 나오는 거를 노려보시는 게 좋겠고요. 3,800원 라인대가 꺾이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물량을 조금은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5,000원 부근까지 다시 한번 돌파를 노리시고 저는 지금 비중이 그렇게 높진 않으니까 그대로 이제 매수가 근처까지 노려보시면서 그 부근에서 좀 나오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이동평균선 21선을 이탈하게 되면은 물량을 좀 줄여나가는 식으로 좀 마무리를 수익이 안 나더라도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립니다. 이유는 변동성 자체가 또 크기도 하고요. 지금 이익 구조가 제대로 나오고 있지 않다라는 점, 그리고 적자 폭이 확대되고 있다라는 점은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추세가 깨지면 훨씬 더 위험하고 그리고 테마성으로 슈팅이 나오면 기회다 생각하시면서 내가 제대로 수익을 보지 못하거나 혹은 좀 아깝다 하더라도 정리하는 쪽으로 하고 더 건강한 종목으로 이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브로드 TD님,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우선 매수가까지 끌고 가는 걸 목표로 해보겠습니다. 테마성으로 중간에 슈팅 나와서 올라온다면 빠르게 정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3,800원 이선 이탈만 안 하면 챙겨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3,800원 선 이탈하면 정리해야 되는 각오는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성공 투자하세요. 저희 이어서 다음으로 문자 한 통 받아보겠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보내주셨고요. 매수가가 72,100원 그리고 비중은 10%십니다. 오늘 장에서는 0.59% 소폭 올라오고 있고요. 지금 51,400원 선 지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두산 같은 경우에는 두산그룹 재편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결국 철회가 됐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흐름이 좀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사실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추세까지도 깨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네. 일단 신규 상장주인데 이런 식으로 추세가 깨지게 되면 추가적으로 좀 낙폭이 계속될 가능성이 꽤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일단 이 두산 로보틱스라는 기업 자체가 워낙에 이제 매력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로봇이라는 이 업종 자체도 굉장히 저는 매력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이런 급락이 나온 이후에 저는 오히려 이제 상승 모멘텀을 굉장히 강하게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내가 로봇이라는 카테고리나 섹터에 장기 투자를 하실 생각이 있으시다면 지금 비중이 10% 정도 되잖아요. 추가 매수는 하지 않는 게 좋겠어요. 뭐 나중에는 달라질 수도 있겠는데 현 시점에서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1차적으로 이 6만 원 가격대 지지라인을 구축해주고 있었는데 여기를 이탈한 거거든요. 과거 이제 상장했을 때도 6만 원 근처에서 이제 시가를 구성하면서 주가가 무너졌다가 6만 원 근처 이제 돌파하면서 슈팅이 나왔던 굉장히 중요한 매물대예요.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 6만 원이랑 그리고 7만 원 가격대가 굉장히 유의미한 매물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지라인을 구축할 때도 이 7만 원을 굉장히 장기간 구축을 해줬고 이탈했을 때도 6만 원에서 7만 원 박스권을 잘 유지해줬거든요. 근데 이제 이 박스권을 이탈하면서 한 단계 더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실상 뭐 5만 원 근처까지도 내려온 상황이고요.
10,000원 단위로 지금 계단식 하락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두산 로보틱스라는 기업이 나쁜가, 업황이 나쁜가? 둘 다 아닙니다. 둘 다 좋습니다. 근데 말씀드렸듯이 신규 상장주는 시장이 흔들릴 때 타격을 더 많이 받고요. 업황이 흔들릴 때 더 많이 타격을 받습니다. 오를 때도 과하게 오르지만 떨어질 때도 좀 과하게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럼 내가 이제 장기적인 투자를 고려하고 계시고 로봇이라는 산업의 전망을 좋게 본다라고 하셨을 때는 저는 손절하는 것까지는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반 다른 로봇 주면 또 모르겠는데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특히 두산 로보틱스는 이 글로벌에서 속된 말로 먹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성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업황이 잠깐 힘들 때 휘청이거나 망하면 어떡하냐 할 수 있는데 두산그룹이잖아요. 일단 두산 로보틱스 이 두산그룹 휘하에 있는 그룹들이 굉장히 탄탄한 거 다들 아실 겁니다. 뭐 두산 바켓이나 두산 에너빌리티 뭐 이런 기업들도 사실상 그 업계에서 탑을 달리고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 지배구조 재편에 따라서 계속 흔들리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또 짜증도 나실 거예요. 막 이랬다 저랬다 막 언론에서도 시끄러우니까. 그래서 이 불안감 때문에 불확실성이 제일 크죠.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식시장에서 악재보다 더 안 좋은 게 불확실성이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투자자들이 많이 지치면서 떨어지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 현재 실적을 보시게 되면 내년까지는 이제 적자가 나올 걸로 기대돼요. 근데 내년에 이제 적자폭을 축소하고 내후년부터 이제 이익 구조로 들어설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적자를 보고 있던 기업이 이익 구조가 나오기 시작하는 시점이 26년도로 기대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기업은 추가 매수는 물론 하면 안 되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홀딩해볼 명분은 충분하다는 거예요. 업황도 너무 좋고요. 그리고 매출이 구조적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뭐 100억대에서 시작해서 200억, 370억, 450억, 500억, 700억, 1200억, 2000억대 이렇게 계속 구조적인 성장을 이제 노려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안에서 이제 이익 구조가 26년도부터 흑자 전환이 기대되는 거고요. 결국 이제 로봇 업황은 좋을 거기 때문에 저는 지금 추매 전략은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만약에 이제 한 내년 정도 되잖아요. 내년 정도에서 이제 컨센서스가 뭐 27년, 28년도를 굉장히 또 긍정적으로 내다보게 되면 주가가 거기에 맞춰서 다시 추세를 돌릴 때 추가 매수를 저는 고려해봐도 좋을 것 같아서 한 2025년 한 중순 내지 말 정도를 내다봤을 때는 추매 타점에 한번 올 것 같다. 이렇게 좀 조언을 드리고 지금은 그대로 홀딩하시고 추매는 하지 않고 이런 전략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우선 홀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세가 꺾인 건 참 아깝게 됐는데요. 하지만 로봇 섹터 자체는 매력적입니다. 업황도 좋고요. 게다가 이 종목 자체적으로 지닌 성장성이 충분한 만큼 우선은 시청자님이 지니고 계신 비중 그대로 조금 더 길게 끌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추가 매수는 2025년 중순쯤에 한번 기회 올 것 같다고 말씀 주셨거든요. 이 종목은 최대한 길게 한번 끌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공 투자하세요. 저희 이어서 유튜브 채팅도 한 통 받아볼게요. 잠만견님 반갑습니다. 현재 현대퓨처넷 보내주셨고요. 매수가는 4,005원에 비중 20%십니다. 어제까지 2거래 연속으로 올랐고요. 오늘 장에서는 상승 하락 반복하다가 지금은 0.5% 올라오고 있습니다. 4,045원 선 터치하고 있는데요. 이 종목 오늘 진입하신 걸까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아무튼 현대퓨처넷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봐야지 또 수익 볼 수 있는 긴 길이 열릴까요? 일단 현대퓨처넷 같은 경우에는 흐름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보여져요. 시장에서 또 관심을 받고 있다라고도 저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봤을 때는 추후 상승 랠리가 어느 정도는 나올 가능성이 있겠지만 지금 추가 매수를 하거나 이런 거는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비중이 20%라는 거는 어느 정도 비중이 들어가 계신 상황이어서 나중에 이제 성장성을 내다보시고 계속 가시는 거는 권장드리지만 추가 매수는 하지 않는 게 좋겠어요. 이제 올해부터 해가지고 흑자 전환이 본격화되면서 물론 4분기 실적을 봐야 되겠지만 이익 구조는 그래도 나오고 있는 단계입니다. 보통 이제 여기 상담 보내주시는 분들 보면은 거의 테마 매매를 많이 하셔가지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익이 좀 엉망인 경우가 덜어 있더라고요. 근데 현대퓨처넷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그런 단계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다시 또 이제 긍정적으로 올라갈 만한 부분을 찾아봐야 하는데
지급 부채 비율 같은 경우에는 나쁘지 않다고 보여져요. 뭐 3분기 기준으로 따졌을 때 부채 비율이 8%대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부채 비율이 15%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 무차익 구조라고 보통 얘기해요. 부채가 없는 거나 다름없다. 그래서 부채 비율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구조 자체는 좀 안정적이라고 보여지고요. 마진율 자체도 좀 올라가는 쪽으로 뭐 작년까지만 해도 순이익은 적자였으니까요. 이런 측면을 좀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트를 같이 보시게 되면은 현대퓨처넥 같은 경우에는 한 차례 이제 상승 모멘텀을 강하게 보여주고 나서 수렴 패턴이 좀 나와주고 있어요. 이 고점을 계속해서 좀 낮추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점 역시도 장기적으로 봤을 땐 계속 높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수렴을 해주고 나서 상방으로 갈지 하방으로 갈지 결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지금 선을 위에서 떨어지고 있는 선을 그려드렸고 그 다음에 하방에서 올라가고 있는 선을 그려드렸는데 그럼 이렇게 가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만나게 될 거예요. 이렇게 수렴하면서 중간값으로 만날 텐데 그 만난 이후에 상방으로 튀느냐 하방으로 튀느냐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점을 계속 밀어올리는 게 더 강하게 작용하느냐 고점을 떨어뜨리는 힘이 더 강하게 작용하느냐 이걸 좀 포커스를 맞춰서 보시는 게 좋겠고요. 만약에 거기서 이제 하방으로 깨진다라고 하면은 정리를 하는 게 좋겠죠. 최종적으로 저는 3,500원이 무너지면은 정리를 하는 쪽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전량 매도까지는 아니어도 물량을 좀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매도세가 좀 강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3,500원 지지 라인만 좀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대략 지금 매수가 근처이신 4,000원 부근에서 수렴을 했다가 상방으로 튈지 하방으로 튈지 결정이 나겠죠. 그때 만약에 상방으로 튀게 되면 수익 극대화하시면서 계속 홀딩해 보시고 익절 극대화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현대퓨처넥 같은 경우에는 흐름도 좋고요. 또 시장에서 관심도 잘 받고 있는 종목입니다. 지금 비중 20%시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없이 그대로 지금 진입 비중으로 홀딩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3,500원 지지 라인만 확인해 가시면서 챙겨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익 보고 나오세요. 저희 이어서 다음으로 또 한 번 문자 받아보도록 할게요. 한국가스공사 보내주셨고요. 매수가 딱 5만 원에 비중은 5%십니다. 오늘 시장에서 0.91% 밀려나고 있고요. 지금 32,000원 선에서 지나가고 있는데요. 연말이면 사실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이야기 많이 나옵니다. 배당금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 시청자님 매수 단가보다는 꽤 많이 내려와 있거든요. 우선은 홀딩일까요, 대표님? 이게 정말 좀 안타까운 게요. 뭐 사실 이게 정책 테마로 좀 영향을 받으면서 주가도 올라갔던 게 있기 때문에 그냥 독자적으로 가만히 놔뒀으면 그 테마를 안 받았으면 꾸준히 잘 올라갈 만한 종목이었다고 저는 보는데 하필 또 정책 테마, 뭐 대왕고래 이슈라든지 그런 것들을 받았었는데 지금 아무래도 정치적 불확실성이라든지 리스크가 터지다 보니까 이런 대왕고래뿐만이 아니라 정책 관련된 종목들이 저는 좀 과하게 타격을 받는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거 덕분에 올라간 것도 있긴 하지만요.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뭐 지역난방공사 같은 경우에도 비슷하게 이제 수혜를 받을 만한 종목으로 저는 평가하고 있는데 좀 저는 과하게 떨어졌다라고 평가합니다. 그리고 한국가스공사는 아무래도 지역난방공사보다도 훨씬 더 테마를 많이 받았던 종목이기 때문에 과하게 떨어지는 경향이 좀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올해죠. 올해 초에 살짝 주가가 튀었을 때 가격이 대략 3만 원 초반이에요. 3만 1,000원 정도 가격대인데 그 부분까지 떨어지고 나서 이 저항대가 이제 지지 라인이 된 거죠. 과거에도 지지해줬던 자리니까. 그래서 지지해줄 걸로 저는 예상이 되는데 이 이후에는 저는 반등 국면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3만 1,000원을 이탈하게 되면 물량을 좀 줄이시는 게 좋겠는데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저는 가져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향후 밸류 프로그램이라든지 배당 정책 그리고 이제 에너지 비용 증가 그리고 뭐 우리가 날씨도 또 쌀쌀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 안에서 한국가스공사와 같이 지역난방공사는 계속 좀 부각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사실 지역난방공사를 저는 조금 더 좋게 보는 입장이었는데 뭐 지역난방공사도 주가 하락을 피해가지는 못했습니다. 어찌됐건 이제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더 타격이 크게 왔다라는 점을 감안해 보시고 지금 크게 제가 잡아드린 가격대 3만 1,000원에서 3만 원 요 라인 자체가 그렇게 이제 부담이 되는 가격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무리가 되는 지금 현재 주가에서. 그래서 요 가격대 매물대를 이탈하게 되면 물량을 줄이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가져가셔가지고 내년 연초까지도 쭉 반등 노려보시는 게 어떨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정책 관련 이슈 타고 올랐던 만큼 지금 시장에서 타격을 크게 받고 있습니다. 한국가스공사 31,000원 이탈 전까지는 홀딩해서 챙겨가 보셨으면 좋겠고요. 적어도 내년 1월까지는 봐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공 투자하세요. 저희 종목 진단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